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계속, 하루하루가 정말 스펙타클하게, 흘러가고 있는, 요즘 주식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 관련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IR팀에서 이제 사비의 피보 교수하고 이제 서면 인터뷰 Q&A를 진행한 것을 오늘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사비의 피보 교수가 누구고 HD201 전반적인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승인 거절이 됐고 왜 어떤 이유로 다시 재심사를 신청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 제가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종토방이나 어디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물론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리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 재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승인이 될 것 같냐, 거절이 될 것 같냐, 알고 싶죠. 알고 싶은데, 이 질문 자체는요, 우문이에요, 우문. 그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누구도,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설사 사비의 피보라는 이 교수라도 하더라도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답변을. 의미도 없고, 이 사람이 확률이 높다, 낮다, 모르겠다. 뭔 답변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하고는. 심지어 아무런 권한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토방에서 자기들 개인 주주들끼리 그냥, 이거 어떻게 보시냐,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그거 말라 물어봐요. 그들이 뭐라 답변한다 한들, 이거 질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질문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를 실패했다는 점에서 재심사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의문을 하니까 지금 답변이 뭐라 나와 있어요, 지금? 답변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답변이 있어요? 답변 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무슨, 확률이 높다, 낮다.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 답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또 보시면은, 네 번째 질문이니까, 네 번째 질문 여기 또 보시면은, 승인 거절이 곧바로 뒤집힌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는가? 일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일본이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앞에 구구절절 말만 다르지. 결국에 질문은 마지막,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도 답변을 보면은,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질문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질문은 원래 질문할 수 있죠. 궁금하면 할 수 있죠. 질문하는 자세 좋은 거예요. 근데 질문도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없는 질문.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분석적 방법, 분석 방법, 동등성 분석 방법, 분석 기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약물을 제조하는 그 과정이, 예? 임상용 배치가 있고, 상용화 배치가 있는데, 이 임상용 배치로 만들었던 약물과, 이 약물과 상용화 배치로 만든 이 약물의 이 두 개가
얼마나 동등하냐,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40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EMA는 이 40여 가지 중에 가장 협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석 방법 3, 4가지를 들어서 승인 거절을 했다 이거죠. 이게 팩트예요. 약물은 문제없고 임상 배치, 상용화 배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서로 동등하냐, 동등성을 입증하는 그 분석 방법으로 4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EMA는 이 40여 가지 중에 가장 빡센 기준을, 오차를 가지고 있는 그 분석 방법으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승인 거절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재심사 결과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겠죠, 당연히. 야, 너가 EMA, 너가 앞에 다른 약들 할 때도 똑같이 이 기준, 이 엄격한 이 기준만 사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승인 내줬냐, 이거야. 만약 그렇다 하면은 사실 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할 말이 없어요. 그랬다 하면, 이 사비의 피부 교수라는 사람이 CHMP도 이제 심사위원도 했었고, 예? 한마디로 자기도 한마디로 판사를 했는 거야, 판사. 자기가 판사도 했었고, 공격하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판사, 변호사 역할도 했고, 앞에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할 때도 자기가 그 이제 임상 진행을 했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과 수비 측을 다 해본 거예요. 거기다가 의사지, 유방암의 또 권위자지, 예? 자기가 공격, 수비부터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CHMP에 있었잖아요. 심사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거에 EMA에서 이렇게 빡센 기준으로만 가지고 이때까지 승인을 내줬었냐? 예, 이것만 보면 돼요, 사실. 너희가 늘 그렇게 빡시게 해온 것이 아니라면, 이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것은, 이건 온당치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분명히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 앞에 다른 약들은, 이 제일 빡센 3, 4가지가 아니라, 다른, 약, 5가지. 아니면, 빡센 거, 말고, 다른 약 평균을 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 기준만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앞전에 이미, 근데 이번에는 why? 그거를, EMA에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들은. 왜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빡센 기준을 해야만 하는가. 다른 분석 방법은 안 되고, 이 빡센 기준이 아주 빡센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걸 EMA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납득이 가고, 다른 신약 개발하는 유수한 많은 업체들이, 예? 참고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신약 만드는 게 어디 무슨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저거들 귀이면 귀걸이, 코이면 코걸이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누가 약을 만들려고 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들을 또 보시게 되면은 협소한 기준, 넓은 범위의 기준. 자, 우리가 분석 방법에 40여 가지가 있다. 40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 40여 가지의 분석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분석 방법이, 예?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동등성을 분석하는 똑같은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각 방법이, 그러면 40개의 그게 있다는 것은 최소한 40명의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예? 한 과학자가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면 일단 만무하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에서는 40개의 동등성 분석 방법이 있다면 40명의 과학자가 만들었고, 예? 이게 다 저명한 과학자겠죠. 이런 분석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 40개는요, 과학적으로 그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다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40개 중에서도 제일 빡신 기준, 그러니까 40개가 다 엄격하고 빡신데 그 엄격하고 빡신 기준들 그 사이에서도 어마무지하게 정말 빡세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동등성 분석 방법이 있다. 그게 세 네 가지다. 예.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도 이번에 승인 거절한 이유가, 예. 다만, 이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하고, 이제, 예, 사비의 피부 교수는, 왜 빡신 이것만 가지고 하냐. 이거는 과학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너희들을 그렇게 했냐.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는 딱 이 기준만 쓸 거냐, 이거야.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면 기준을 딱 설정해라. 이제 앞으로는 EMA에서는 무조건 이 잣대를 들이댈 거다. 과거는 모르겠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자 신약 개발하는 업체에서 안 만들겠죠. 아예 안 만들겠죠. 왜냐면 어떤 그 성공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작을 아무도.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런 확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해폭, 인간이 이해폭, 우리가 흔히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과학자들이 과학에 100%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99.99999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제시하는 것은 100%에 가깝다. 그냥 100%다. 그냥 100%가 아닌 99.9999999는 그냥 이건 아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빡신 기준을 어마무지하게 빡신 기준을 들이댄다면 누가 신약 개발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게 온당치 않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애초부터 동등성 분석 방법이라는 것 자체를요 40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40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예. 왜? 나머지는 비과학이니까. 이번에 EMA가 적용시킨 3, 4개 말고는 나머지 37개, 6개, 7개는 다 비과학이에요. 비과학이라고 이 만든 사람들한테, 과학자들한테 다 쓰레기 방법이니까 이거는 동등성을 입증 못하는 방법이다라고 폐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면 안 되는 분석 방법이다 이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EMA에서 처음부터 이걸 적용하겠다. 혹은 아니면 자기들이 정한 10가지의 동등성 분석 방법을 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아야지. 누구는 진짜 막 빡신 99.999도 안 되는 진짜 100%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빡신 기준을 잡고 누구는 97부터 100 누구는 98부터 100 누구는 95부터 100 이것도 다 동등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why? 약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이 됐다. 그건 아무도 지금 이 심사위원들도 걸고 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신약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물론 돈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예? 자기들이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과 돈을 투입해가지고, 만든 그 결과치의 보상이죠. 그건 돈 번 수단이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노력들을 그냥 폄하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잣대를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를 우리 만약에 어떤 EMA도 어떤 규정과 규칙이 있다면, 이걸 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법제도를 얘기한다면, 법 안정성이라 그래요.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칼을 배에 찔렀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배 안으로 10cm가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9.9999999cm가 들어갔다. 그래서 10cm인 사람은 징역 30년. 10cm가 안 넘어간 9.9999999cm를 찌른 사람은 뭐 1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또 이 협소한, 아주 이 협소한 그 갭을 두고, 예? 근데 그 협소한 갭이, 이거는 다르다. 이건 다른 약이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동등성을 입증하는 그 분석 기준, 다른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들도 다 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10cm 찌는 사람은 징역 30년 때려버리고, 사형 때려버리고, 예? 9.99999cm, 그만큼 들어간 사람은, 니는 조금 덜 찔렀으니까, 10cm까지는 안 찔렀으니까, 너는 징역 1년.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지금 강력하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온당치 않는 거예요. 뭐, 칼자루 진 사람 마음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추후가 되겠죠. 추후. 이 EMA의 어떤 권위 자체가 떨어지겠죠. 이 새끼들 뭐 죽어들 마음대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EMA에서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재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저렇게 해도 뭐 듣는 놈 마는 놈 저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칼자루 쥔 사람 마음이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 EMA라는 이 기관이 있잖아요. 이 시장통이 아니잖아요. 시장통 아지매가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을 다루고 누구 말보다 사람 생명을 다루고 뭐 수명 연장을 하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약물에 대한 심사를 하고 허가하는 곳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형평성, 기준. 제가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빡신 그 기준만 갖다 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다 하면은 솔직히 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할 말이 없다고 봐요. 과거에도 이렇게 빡신 나머지 그 분석 방법은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다. 기록이 있을 거니까 빡신 이 기준만 우리가 사용을 했다 이거. 이 빡신 기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어넣잖아. 이 빡신 기준에 넣잖아. 기준에 부합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다. 너희만 이 기준을 갖다 댄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다면서 나는 사실 아무리 다른 과학적인 분석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할 말이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나 그리고 사비의 피보 교수의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빡신 기준만을 가지고 허가를 내왔다 이때까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안 한다고 왜 갑자기 지금 이야기만 이렇게 하느냐? 심사위원 누구든 뭐 뒷돈 받아 먹었냐? 로비 받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자료나 뭐, 이런 기존의 자료 자체는 그대로예요. 뭐, 더 하고 이런 거 없어. 얘들이 자료 자체를 준비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온 것도 아니고, 어떤 약 승인해줄 때, 이 잣대를 갖다 댔고, 어떤 약을 했을 때 이 잣대를 갖다 댔는데, 왜, 그런 사례가 많은데, 왜 우리한테만 이 빡신 이 기준을 갖다 대느냐.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다고 되거나 안 되거나 칼자루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비의 피보 교수가 자기가 이제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칼자루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그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CHMP에도 있었고, 앞에 다른 똑같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도 진행했었고, 그러니까 공격 양면을 다 해봤고, 또 의사지, 또 유방암에 관한 또 권위자지.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그냥 한낱 제약사 뭐 사람 관련자들이 펼치는 주장하고는 사실 좀 다릅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도
다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오며 가면 어디서든 다 보게 되고 그런 뭐라 하지? 명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만약 사비의 피부가 교수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딱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승인 거절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숲을 보고 이걸 해야지 그 숲에 그 수천 그루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 나무 중에 그 나무 그 풀 한 포기 그거 하나 보고 이 전체를 다 해버리면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는 이거는 이 승인 거절하기에 너무 작은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자기가 어떤 뭐 논리를 펼쳐요. 자기가 지금 이거는 자기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볼 때, 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측에 이거는 안 된다. 재심사해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그러니까 뭔가 논리를 펼칠 부분들이 없다. 이건 내가 봐도 내가 심사위원이어도 이건 안 되는 거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자기가 봐도 부당하고 뭔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분명히 자기들이 피보 교수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도 권위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깜도 안 되는 일에 자기 끼지 않아요. 왜? 야, 무슨 사비의 피부 교수 무슨 권위자고 지식도 회박하고 이런 줄 알았더만 있다고 일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볼라볼라 했었냐.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별거 없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의 이 분야에서 권위, 명예, 지식,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할 수준의 위치에 있는 교수고 이 사람이 그런 여지를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의견을 피력해볼 만한 논리가 된다. 반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깜도 안 되는 걸 아무도 안 해요. 깜도 안 되는 거는. 그래도 그런 사비의 피부 교수조차 그래서 결과가 될 것 같냐?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이래도 칼자루는 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자기가 앞에 승인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앞에 승인 거절했는데 자료는 변한 거 없는데 그들 다시 승인해준다. 이러면은 뭔가 자기 부정이 되잖아. EMA를 봤을 때는. 심사위원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EMA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비의 피부 교수 답변에서 보면, 이전에 그런 사례들 많았다 이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 똑같지는 않겠죠. 사안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절했다가 다시 승인한 적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결과가 거절로 나왔다. 억울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사비 교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재심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물론 재심사 결과가 거절로 나오면 주가는 하방 압력 받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라고 봅니다. 이거는. 당연히 승인이 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일단 저는 승인이든 거절이든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보고 주가가 어찌 되든 간에 적어도 진짜 최장암 신약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진짜 무슨 결과 어떻게 되는데 하고 묻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질문은 아무도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측은 그냥 승인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그냥. 100% 승인 자신 있다. 요 정도. 자신 있다는 거지, 확정이 아니야, 확정이. 그냥, 여러분들은 확정적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될 확률이 높다. 안 될 확률이 낮다. 그런 말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결과는. 확률이 낮다 했는데 됐어. 어쩔 건데. 확률이 높다. 근데 안 됐어. 거절했어. 어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과 나와요.
아무리 설레발 치고, 뭐, 난장 치고 해도, 아무도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건의 있고, 굉장히 그냥, 그 사람의 말, 물론 좀 우문현답 한 것도 있고, 그냥 우문에, 그냥 동문서답 한 것도 있고, 질문 자체가 우문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물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이걸 재심사 이런 거 이제 진행 승인 다시 진행시키고 하는 데서 뭐 돈은 당연히 사례금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자면서도 그래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책의 사람이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동문서답하고 어쨌든 그 동문서답 답만 보자면 질문은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답만 보고 그 답에서 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든지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안 될 확률이 그냥 100%는 아니네.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겠지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해볼만 하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의견의 필요 해볼만 하다. 요런 것들이 좀 볼 수 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지금 거시적 환경도 안 좋고, 예. 불난집에 지금 기름을 부은 거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종목, 개별 종목으로서도 지금 불나 있는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기름을 퍼부은 거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우리가 뭐, 굉장히 공포스럽고 여기서 또 더 만원이 깨지고 9천원 되고 제가 만원 안팎에서 몰타기를 해라. 할 사람들은 해라. 거기서 해라. 기다렸다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30% 세이브 했잖아. 근데 거기다 지금 거시적 환경까지 지금 더 처해진 상황이니까 좀 만원 밑에서 9천원대에서 제주껏 몰타기를 하셔라.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만원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래, 오늘 이제 IR을 보면서, 이제, 그래도, 뭐, 허무맹랑한 온갖 루머와 뭔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온갖 지금 악재 뉴스가 막 약속한 것처럼 막 튀어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 관심도 없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아무 관심도 없고, 뉴스를 안 내보내던 그런 데서 갑자기 막, 진짜 한날 한시에 막 다 같이 한 몸같이 막 악재 뉴스인데 막 똑같은 내용도 똑같고 또 며칠 지나 똑같은 내용 또 하고 재탕 삼탕 계속 나오고 이상하다. 어쨌든 우리가 감으로만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리스크 관리가 참 중요하죠. 이런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너무 확인되지 않은 하더라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떠도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는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권위 있는 교수의 어떤 Q&A 예 요거를 본 게 그래도 좀 갈등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제 생각을 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말하면서 조금 답답한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좀 열을 내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결과는 때가 되면 9월 10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자꾸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